안녕하십니까. 네. 인류 사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네,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사회, 인류 사회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그건 좋게 말해서고, 나쁘게 말하면은 기득권을 쥐고 그 사회의 상류층에서 그 사회를 이끌고, 그러니까 소유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거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시스템 체제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 사회의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가령 이제 작게 비유를 하면은 한 이제 초등학교 학급에 수십 명의 학생들을 담임 선생이 가르칠 때,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성적을 잘 받아서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고 그런 것을 약간 경쟁을 해야, 그래야 학급이 잘 이제 운영되고 돌아가지. 모든 학생들이 뭐 그냥 선생한테 뭐 잘 보이면 어떻고 못 보이면 어떠냐 뭐 그냥 그런 식으로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은 학급이 잘 운영되지가 않겠죠. 그런 식으로 인류 사회는 이제 모두 행복하게 하는 것이 명분이지만은 그보다 어찌 보면 우선되는 것으로서 그 사회의 시스템 체계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항상 중요한 관건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냐 스스로 도구를 하는가. 인간의 욕구라는 게 있죠. 뭐 식욕, 성욕, 명예욕이라는 게 있는데 식욕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성욕, 그 다음에 뭐 이것이 다음만이 된 사람은 또 명예욕을 추구하면서 인간의 삶을 좀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추구하는데, 이것을 추구하는 서로 이렇게 아까 앞서 말씀드린 학생이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서로가 경쟁적으로 더 충족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국가 사회는 더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이제 국왕이나 통치자 주변에 뭐 고위직 사람들이야 뭐 당연히 어떤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그런다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럼 어떻게 다 통치해야 되는가? 물론 이제 중국에도 옛날에 그 제왕의 권력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하는 그 나라가 이상적인 나라하고 국왕 체제 이런 걸 상관 안 하면서 사는 백성이 그런 것이 행복한 국가라고는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이제 통치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또 국왕 맨 꼭대기 국왕은 신경을 안 쓴다 하더라도 지방 관리나 이제 부분적인 어떤 국가 시스템 체계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고대에서 중세까지 많이 그 활용되었던 그런 그 통치 수단, 그것은 무엇이냐? 뭐 다름 아닌 가장 기본적인 식량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들 많이 듣죠. 옛날 어떤 반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어려웠던 이야기들, 그런 얘기가 나올 때 흉년에 이제 식량 창고를 이렇게 열지 못하게 하는데 그걸 열어가지고 이렇게 드디어 굶주린 백성을 구제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즉 뭐냐면은 백성이 많이 굶주리고 그런다 하더라도 식량 창고를 반드시 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국왕과 귀족과 그런 이제 그 시스템 체계에서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일을 하고 잘, 쉽게 말해 잘 보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선해서 식량이 돌아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민족 모든을 이제 관리하고 통치하려니까 그 식량도 함부로 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흉년이 들고 사람들이 비록 굶주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식량 창고는 허락 없이 열 수가 없는 것이죠. 고위층에. 하지만 근대에 들어와서 물론 이제 절대적인 물자가 좀 풍부해진 이유라고 또 그렇게도 얘기하고, 또 뭐 약간은 그렇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그보다는 그러니까 근대 사회의 과거라고 해서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것보다는 이제 근대 민권 사상 이런 거 민주화 그게 발달되니까 적어도 인간의 이제 기본권 생존권을 위한 그 먹는 걸 가지고 장난하는 거 먹는 걸 가지고 사람을 이제 이렇게 컨트롤하고 이렇게 그걸 이제 볼모로 삼아서 사람을 이제 그 다루려는 거 이런 비인도적인 것은 이제 끝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에 와서는 식량 지원 어느 나라든 아주 잘못된 나라가 아닌 한은 그러니까 그 적어도 이제 국민을 먹일 수 있는 밥이 있는데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좋은 음식이야 물론 뭐 항상 돌아가지 않겠지만은 적어도 뭐 생존을 위한 식량 이것은 제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과거든 근래든 이제 그 식량은 이제 그 원칙적으로는 먹는 걸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는 다 주게 돼 있죠. 근데 그게 정말로 이제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하든 혹은 이제 일부 부분적으로 분배가 고르지 못해서 어느 이제 부분 지역 쪽에서 식량이 부족하든 여러 문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흔히 장발장의 유명한 이야기에서 나오듯이 그러니까 빵 하나를 훔쳐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무슨 여러 가지 뭐 일도 있어가지고 탈옥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빵 한 조각 훔쳤기 때문에 18년의 징역을 산 장발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그 시대의 비슷한 시대에 이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식량 먹기 위해서 빵 하나를 훔쳤는데 빵 하나를 훔친 사람 뭐 빵 하나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조금 많은 식량을 훔친 사람을 사형을 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형 그걸 피하려고 그러니까 빵 하나 식량을 훔친 좀도둑도 그 피해자를 살인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죄는 이제 그걸 그만큼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회가 잘못돼서 혹은 이제 식량이 정말로 부족해서 어떤 빵 도둑이 많고 남의 음식 그런 것을 훔치는 도둑이 많아졌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빵 한 조각을 훔쳐도 18년 징역 혹은 빵 두 개를 훔치면 혹은 상습범으로 빵을 두 번째 훔쳤다. 그럼 사형을 언도하든가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분배정의 그러니까 그 빵이 분배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빵을 훔칠 위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식량을 빵을 골고루 나눠줄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하자고 하는 그러한 정책도 있습니다. 앞서 처벌 강화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극우적인 우파적인 거고 군대의 정의를 실현하자 이게 좌파적인 거죠. 이 처벌 강화 나쁜 것 같지만은 일하지 않은 사람은 먹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뭐 노동을 해야 먹고 살아야 그래야 사람들이 근면하게 일을 하지 그렇지 않고 저절로 밥이 생기면은 이 사회는 나태해지고 그것은 국가의 목적 앞서는 행복 많이는 행복이라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다른 책에서 얘기하는 주목적은 영적 성장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영혼적 단련과 성장에 저해가 된다 이거죠. 국민이 나태해지면은 하지만 이제 그 국민이 이제는 좀 더 높은 가치 추구도 하고 그래야 할 시기가 돼 있는데 먹는 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투쟁하고 싸우고 어려웠고 이러면 안 된다. 특히 이제 이미 먹을 만치 먹고 살 만치 이제 재산을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하는 와중에서 이제 충분히 더 가질 수 있는 사람한테 분배가 안 가서 이렇게 부작용이 생기는 거 이건 막아야 된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분배의 정의.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현대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식량 도둑이 많아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보다는 분배의 정의를 주장하는 것이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더 올바르고 정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길게 또 얘기했나? 최근에 이제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성범죄에 대해서 몰카나 성추행 이런 거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을 하겠다고 또 이제 아주 정의로운 듯한 이제 그 어떤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지난 정부의 적폐가 아니라 이미 박근혜 정부의 그 전까지 이제 허용이 되어 있었던 인터넷 어떤 각종 사이트, 속칭 음란이라고 하는 그것을 강화해서 그래서 단속을 강화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수 정부답지 않게 많은 어떤 여성에 대한 이제 명분은 이제 그 권익공을 목표로 명분으로 많이 이렇게 그 엄격하게 성에 관한 그것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진보 정부 뭐 말론 진보 아니고 어떤 적폐청산이라지만 어쨌든 간에 그 분배와 모든 사람의 공평한 삶 이것을 삶의 기회 이것을 중시하는 정부인데 어쨌든 이렇게 강화했다 이거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처벌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치 빵도둑에게 처벌 강화를 하듯이 어떤 이제 이런 포르노나 성추행이랑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즉각 이제 실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강력한 범죄를 로 이제 처단하겠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반 보수 정당이라는 쪽도 누구 하나 입 하나 뻥끗 못하고 있으며 물론 이제 보수 단체들이야 이념 단체분들이야 뭐 지금 안보 문제 뭐 더 큰 문제 그리고 전체적인 보수의 어떤 그 역학 문제 너무 바쁘시니까 거기는 이제 사실 신경 쓰면 안 됩니다. 하지만 국회 그 일반 서민의 삶을 항상 살펴야 되는 그런 이제 정당에서 전혀 이런 데에서 이런 망고 안 한다는 것은 물론 그분들의 성적으로 아주 깨끗하고 고상한 분들이라서 문재인 정부의 이런 강화 정책이 참으로 여성 인권을 강화하고 정의롭다고 이제 전부 찬동하기 때문에 그러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이제 본질적 이념을 이제 추구하는 정당이라면은 그리고 이제 어떤 세력 역학 관계보다는 민생 뭐 어떻게 하면 국민 하나하나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이제 신경 쓰는 정치를 하는 분들이라면은 마냥 이제 모른 척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여기서 뭐 정치권에서 얘기할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물론 이게 이런 것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그 국가적인 어떤 정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식량으로 이렇게 국가적인 어떤 그 시스템을 유지했지만은 이제는 그 식량은 누구나 말을 안 듣는다고 국가를 안 듣는다 혹은 이제 어떤 기득권층에 잘 충성하고 잘 노력하고 자기의 어떤 성공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것이 덜하다고 해서 밥을 굶지도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진짜 나는 뭐 사회 출세나 잘 사는 거 필요 없다. 그냥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도 참 나라가 큰일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인도주의적으로 식량은 다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민 전체한테 쉽게 얻을 수 없게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 그러면은 박근혜 정부 때 이어서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 때 더욱 강화된 이것은 뭐냐? 말로는 물론 몰카 범죄를 뭐 단속한다는 거지만은 그보다는 사실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제 여성의 신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이제 애인을 사귀고 아주 그냥 뭐 그 친한 애인을 사귀고 그래서야만 가능한 그런 여성과의 접촉을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여성의 사진을 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그 위안을 삼는 변태죠. 사실 뭐 인간의 성욕을 어떤 생식 욕구를 충족하지 않으면서 그 성적인 만족을 얻는다는 것이 다 변태니까 직접적인 성행위를 통해서 생식을 낳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이런 것을 해야만 그것이 올바른 성이고 그것이 보수적으로 관점에서 올바릅니다. 남자 특히 일을 해야만 사는 남자가 그 여성에 대한 성욕을 충족하려면 한 여성을
완전히 책임지고 그 여성과 결혼하고 그 여성을 통해서 아기를 낳고 그 아이를 책임지고 기르고 이런 정도의 능력과 그 마음가짐 그런 걸 갖춘 사람 그런 정도의 자기 어떤 그 자기 단련 자기의 어떤 그 능력을 기르고 그럴 수 있는 노력을 하는 자만이 여성을 얻고 그런 여성에 대한 성욕을 충족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그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 사회는 어찌 보면 건전하게 활기차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이 보수적인 관점입니다. 앞서 일을 해도 뭐 공짜로 밥을 주면 나태해 준다는 것처럼 만약 진짜 이런 이제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서 그러니까 그 성의 사진을 보고 그러면서 그냥 그것으로 그냥 위안을 삼고 어떤 절박한 그 결혼이라든지 여성과의 사귐 이런 것을 그러니까 미루는 남자가 많아진다. 뭐 여성을 어떤 부양할 정도로 돈을 벌지 않아도 나는 이제 이렇게 변태적인 관계로 그럭저럭 넘어간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은 이 사회는 발전이 좀 더뎌지겠죠. 예? 그리고 그 솔사 여자를 사귄다 하더라도 완전히 결혼해서 이렇게 책임지는 행위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포옹과 그냥 같이 만나고 좀 약간의 접촉 그 정도로 만족해서 그냥 밥 하나 사주고 말고 그 정도로 여자에 대한 노력이 그 정도로 끝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데도 이렇게 사회가 잘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젊은 층 중에 이제 미혼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불만을 많이 얘기하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애인도 없는데 어떻게 성을 그걸 해소하라고 그런 이제 그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그런 뭐 그냥 약간의 변태업소 이런 것들도 다 단속하고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지만 그건 저 국가의 가르침은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더 확장하면 마약각이나 이런 거를 하면 마약하면 행복한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성을 갖다가 그렇게 변태적으로 어떤 생산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걸로 해소할 수 있다면은 그런 그 사회는 이제 어떤 발전과 생산성, 성장 이런 것이 둔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 통치자로서는 어느 정도의 그 성에 대한 그 어떤 제약, 단속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실제 예를 보면 뭐 회교권 그런 나라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엄격하죠 아주. 예, 게다가 그런데 반면에 물론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나 일본 같은 경우는 뭐 SNS 사진 같은 거 다 공개되고 특히 복지국가 덴마크 뭐 노르웨이 그런 데서는 뭐 남녀 고등학생 남녀 군인 뭐 다 이제 자유롭게 함께 그러니까 시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그렇다면 우리 문재인 정부의 그런 이제 성 관련 통제 강화도 그럼 이해를 할 만한데 국가 지도자, 국가를 책임지는 지도자로서 그럴 수가 또 있다. 우리나라가 아직은 미국이나 북유럽처럼 남자들이 이렇게 뭐 그 여자를 얻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그런 약간의 변태적인 그런 성행위로 만족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제 어떤 그 여자를 얻기 위한 그런 노력을 위해서 세속적인 노력을 덜하고 이제 무슨 세속적인 노력을 안 하고 대신 더 높은 가치, 인류 가치 그런 걸 추구하겠다. 그런 뭐 더 철학적인 그걸 추구하겠다. 그러니까 되도록 어떤 성과 식량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런 상대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건 안 하겠다. 이런 사람들을 보장해 주기에는 우리나라 실정이 아직 이런 사람들을 배려해 주기는 아직 우리나라 실정이 안 된다. 이런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문재인 정부는 혹은 그보다는 또 그 정부를 지지하는 제야 세력이나 그 정부에 이중대인 이제 정의당 이쪽은 진보 정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진보 정당은 참모 의미는 뭐냐면 국민이 이제 그런 어떤 기본적 행복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 이런 건 지향하고 그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황에서 자기 나름 각자 높은 가치를 추구할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게 진보 정부인데 이거와는 이제 모순된 거죠. 그러니까 재산 분배는 그렇게 강조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모든 남녀 성의 역할 분담 그런 건 전부 없애고 그런 것은 강조하면서 어떤 성적인 것을 욕구를 충족을 위한 그런 면에서는 철저히 보수적인 것이죠. 이제 그것은 아까 누누이 설명해드렸듯이 이것은 이제 진보의 이념에는 어긋나지만은 현실 진보 세력은 이제 이념적인 진보라기보다는 어떤 대체 권력 세력이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도 권력을 추구해야 되고 그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수 정부에서도 있었던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더 강화되었던 성에 대한 통제를 더욱더 고삐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일해야 먹고 사는 것 그런 나라 그런 보수적인 그런 정책과 마찬가지로 여성을 책임지고 아이를 기를 능력이 있어야 그런 남자만이 성에 대한 이제 만족을 하고 그렇지 못한 그럴 만한 자신이 없거나 혹은 그럴 뭐 의욕이 부족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예 성에 대한 만족을 갖지도 못하도록 만족은 물론 안 되지만은 어떤 그 남자로서의 고통인 그것을 해소도 하지 말라. 억울하면 너희도 돈 벌어서 혹은 더 노력을 해서 여성을 책임지고 가정을 가지라. 그 길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이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보수적인 이제 적어도 MB 정부보다는 더 보수적이 됐죠. 그런 성관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자유화 운동 이런 사람들도 이제 진보 운동하는 사람들도 늘 이제 단골로 그냥 노르웨이와 덴마크 북부의 교육 정책과 뭐 그런 분배 정책 그런 진보적인 정책을 찬양하지만 그들의 이제 성관념 진보적인 이제 성관념 남녀를 구분 안 하고 모두 함께 이제 시설을 쓸 수 있게 한다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전혀 거론 안 하죠. 그들의 진보적인 것은 그쪽에서는 그렇게 어떤 혼숙과 고교생과 군인들이 이렇게 혼숙을 할 정도니까 화장실 같은 것도 물론 함께 쓰겠죠. 근데 미국에서도 이제 남녀 화장실을 구분을 폐지한다고 그러는데 거긴 또 물론 좀 다른 이상한 이유가 있죠. 일부 주에서는 이제 제3의 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양성으로만 보면 어렵다. 물론 양성을 외의 뭐 제3의 성을 함부로 인정하는 그런 거는 이제 저 또한 이제 급진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지만은 그런 이제 시설의 공용성 이거는 점진적으로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북부나 노르웨이 그런 나라처럼 과거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러니까 흑인과 백인 남아공에서도 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이제 흑인 백인을 이제 구분해서 공공시설을 이용하게 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흑인은 범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흑인들과 같이 있으면은 겁이 나고 위험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군인 경찰이 아닌 바에야 그러니까 되도록 함께 안 있으려고 합니다. 흑인들하고. 근데 흑인들은 백인들하고 같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그런 생각을 안 갖기 때문에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과거의 흑인과 백인 그런 관계가 오늘날에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과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또 요새는 또 여성 우대 정책에 따라서 이 화장실도 여성 화장실을 훨씬 더 아주 신분 차별을 방불하게 아주 그냥 고급 공공시설에서 더 투자를 많이 해서 이제 그런 이제 7대3의 비율로 그런 식으로 이제 짓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어떤 그 여성의 행복을 갖다가 우선하는 이제 정책에 의한 건데 물론 여성의 행복이 남성의 행복보다 우선돼야 하는 건 동의합니다. 그것은 인류와 그 우주의 생성 원리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개개인의 남성이 그 어떤 그 자신의 행위로서 그렇게 해서 해줘야 되는 거지 국가 권력으로서 그 여성의 행복을 남성보다 우선해 주는 거 이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과거 백제의 의자왕도 3,000명의 여성을 이제 가정폭력으로부터 지켜내서 데리고 있었지만 그것을 칭찬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물론 또 그
권력 교대, 진보를 표방하는 세력이 실질적인 권력 교대이고 그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권력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통치 도구인 식량으로 인한 통치가 현대사에 불가능하니까 성에 의한 통치, 이것이 아직도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회라면은 국민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나은 상황, 더 나은 목적으로 해서 노력을 하는 경쟁 상황을 만들어야 국민 다루기가 좋습니다. 근데 식량을 위해서 더 많은 재산을 위해서 이것은 이제 진보 이념에서 일단은 제거시켰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경쟁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또 절박할 수도 있는 이제 성적인 그 욕구의 그것은 아주 국민을 다르게 더 미룰 수 없는 것이니까 이것은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뭐 그 남성에만 국한되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어디까지나 권력자층이 경계하고 두려운 건 남성 계층이지 옛날부터 그러니까 여성은 상류 권력층이 두려워하는 계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까운 역사를 봐도 최상급의 직위, 그러니까 그 아래 계층, 왕족이면 그 바로 아래 귀족, 그런 식으로 바로 아래의 계층의 여성들하고는 항상 우호적이었고, 그 사람이 좋으면 본처 혹은 후처로서 얼마든지 많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권력 그 경계에서 여성은 전혀 그런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또 젊은 층이 또 속임수 이런 거에 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번 정부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과거 보수 정부에서 잘못한 건데 그 뭐 여성의 남성에 대한 범죄도 죄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남녀의 접촉 자체는 여성이 남성에게 기본적으로 베푸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부터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젊은 사람, 철없는 사람이 자꾸 무슨 남자들만 계속 성 문제에 당하니까 뭐 여자들도 당해야 된다 이건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남녀를 통틀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허물 없이 상대를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불리하게만 적용되고 더 아주 그냥 삭막한 사회를 만들죠. 최근에 또 뭐 서울시장 대표 혹은 뭐 어떤 일반 시민이지만 그런 대표, 일반 시민에 관한 그런 이제 여성의 남성에 대한 성범 문제 유명한 사건 두세 건이 다 허위로 드러났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로 고통스러워서 뭐 일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자존심이야 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남자로서 무슨 뭐 법에 호소하고 그런 생날 실 일은 절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찬동하면 안 됩니다. 그건 결코 남녀 평등이 아니라 남녀를 통틀어 삭막하게 하고 결국은 남성 중하위 계층 더 성적으로 소외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또 이런 성에 대한 엄격함이 또 일부 또 권력자층뿐만 아니라 이제 동성애 층도 많이 압력단체도 좀 많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성에 대한 그런 이렇게 접근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힘들다 보면은 일부 나약한 이제 그런 남성들이 또 양성적 성향을 가졌던 남성들이 포기하고 동성애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동성애의 어떤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이제 역시 올바른 의도가 아니죠. 이런 것을 다 그러니까 넘어서서 하여튼 진정한 진보 정부이고 진정한 이제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그리고 어떤 물질 그걸 위한 결국은 여성을 먼저 차지하는 것도 물질입니다. 여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남자들을 경쟁하는 것도 결국은 물질 경쟁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경쟁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싶어하는 진보 정부라면은 진보 정치인이라면 진보 운동가라면은 이러한 이제 성에 계속 성모랄 성도덕에 성관습의 어떤 보수 일반도 어떤 그렇게 흔히 단골로 얘기하는 북구
미국, 일본 정도는 아니래도 예? 예, 북부 복지국가 그 정도의 어떤 성적 진보적인 성적 관념 이런 것을 전혀 거론하지 않는 거 이것은 문제가 있고 위선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민 민중 특히 젊은층 이제 성적인 억압을 당하는 분들은 이 정부와 제도권의 이러한 위선에 대해서 당당하게 모순을 지적하고 기존 정치는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사회 지도층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마치 그 지금 뭐 몰카범을 어떻게 뭐, 하는 것을 범이 그게 심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니 무슨 뭐 당신이 그럴 사람 아니냐 내가 혹시 그런 사람들이 보지 않을까 사실이 뭐 성추행 그런 건 국회의장을 한 사람도 다 걸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범죄가 성범죄죠.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이것을 못합니다. 하지만 과거 식량이 부족할 땐 또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음식을 훔쳐먹는 거죠. 빵을 훔쳐먹는 사람을 동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럼 빵을 훔쳐먹는 사람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제 정치인이나 이제 영향력 있는 이제 사회운동가가 이런 말을 했으면 더 좋겠지만은 현실이 여의치 않으면은 이제 우리 같은 사람 중에서라도 분명히 이렇게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그 문재인 정부가 이제 이명박 정부 이후가 그 박근혜 정부를 더 극우라고 보죠. 이명박 정부보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이제 좌파에서 전향한 사람들도 많이 도와줬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상태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지금처럼 이제 혹독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오면서 노무현 이명박 정부는 별 얘기 없었다가 박근혜 정부 와서 갑자기 보수적으로 단속이 강화됐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더 강화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문제점, 그 잘못된 것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가들이 우리 민중 중에서 이제 나타나길 바랍니다.